자, 이번엔 그라디언트 부스팅 회귀 관련된 코드고요. 이제 사이클런 클래스 유형은 익숙하죠. 굳이 사실 이거 예제 진행 안 해도 충분히 응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짝을 맞추려는 그 생각에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라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이서를 이제 참조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고, 훈련 검증 데이터 이제 표준화하고. 이제 요거까지 보고 나면 우리가 사이클 런으로 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진짜 거의 한 대부분의 거를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했었던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해요, 사실은.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그 데이터에 잘 들어맞는 건지. 그리고 사이클 런만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캐글 같은 거에 도전해 볼 게 이제 깜냥이 되는 거지. 사실 여태까지는 그냥 했던 거 복습하자는 의미였고, 뭔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비벼볼 만한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부스트에 대한 회귀 모형에서는요, 다른 거는 다 앞에 거랑 파라미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손실함수 유형이 바뀌는 거죠. 아까 이제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이제 손실함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그 머신러닝 할 때, 그때 나올 거예요. 머신러닝이래. 딥러닝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이서 만들고요. 다른 파라미터들은 전부 기본 값으로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 확인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학습 곡선 하나도. 근데 지금 부스팅 모델들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실습용 예제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과대적합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부스팅에 적용하기에는 샘플 수가 너무 작다라는 거는 계속 유념을 해두세요. 과적합이 발생하면 아무리 성능 수치값이 좋아도 못 쓸게 돼요. 화면이 멈춰 있어요? 미안해. 자,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중단을 할게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우리 모듈의 구조를 보면은 core.py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각종 분류기별로 하이퍼 파라미터 유형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값이나 n 잡스 같은 공통 상수 값들,
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함수 중에 하나는 분류나 회귀 객체를 생성 후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게 get estimator.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파라미터들을 세팅해 주죠. 네 번째가 이제 유형별 타입 파라미터 리턴. 얘한테 이제 클래스 이름을 주면은 1번에서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을 if문으로 분기해서 리턴해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머신러닝 플러스 교차 검증 플러스 파라미터 튜닝. 이걸 수행한 함수예요. 얘가 언더바 2개 ml이라는 함수죠. 코어.py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gression.py가 있고 classification.py가 있고요. 이 두 개가 그 동작 원리가 동일한데 내가 어떤 모형을 구동하겠다라고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이 되면은 1번은 얘를 호출해서 리턴을 받아요. 그러면 분류기나 회귀 객체를 생성받는 거죠. 객체를 리턴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얘를 호출해서 리턴을 받아요. 그러면은 파라미터들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으로 언더바 my 클래시피케이션 내지는 언더바 2개 my 언더바 레그레이션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한테 생성한 객체랑 파라미터를 던져주면 얘를 호출해요. 그럼 머신러닝이랑 교차검증 수행해서 결과를 리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평가랑 그다음에 보고서 출력 이런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다 구조가 이렇게 픽스가 됐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덩치가 좀 너무 커져버려서 이 정도면은 진짜 꾸준히 갖고 나갈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삼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규모가 되긴 했는데 완성해놓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꽤 만족스럽긴 해요. 안에 그 비동기 처리도 은근히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회계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출력하는 거 전에는 그냥 성능 때문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출력했거든요. 이거 제가 은근슬쩍 지금 서브플롯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도 별로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못 받았을 거예요. 이거 다 비동기 처리로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비동기로 바꿔버리면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꽤 했고요. 학원 컴퓨터 성능이 좀 별로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는 해요. 아무튼 구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면은 일단 core.py에서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유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머신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도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유형이 늘어나면 쭉 내려와서 이 get 하이퍼 파라미터스 있죠? 여기서 if문을 늘려서 리턴해주는 케이스를 더 늘리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팅이고, 그 다음에 분류냐 아니면은 획이냐에 따라서 그냥 함수 하나 정의하고 웬만해서는 요 파라미터도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리턴 값만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하이퍼 파라미터 리턴 받고 클래스 이름 세팅해서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안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core.py한테 받아갖고 이제 교차 검증이랑 보고서 출력 같은 거 다 진행을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수를 계속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1번 파일 맨 밑에 모듈화 기능 확인이라 그래서 my ADA classification 얘는 사용 방법 첫 번째는 분석기 객체를 내가 밖에서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는 경우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객체 넣어주고 이제 파라미터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넣어준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객체는 내가 안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만 전달해 주는 경우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전달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객체를 안 주는 경우 그럼 내부적으로 최종 모형을 탐색하면서 수행하니까 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파일도 마지막에 ADA 부스트 레그레이션 얘도 사용 방법 똑같고요. 이렇게 쭉 결과 튀어나오고 그라디언트 부스트 쪽도 마지막에 모듈 기능 확인 얘는 그냥 데이터만 주면 그냥 알아서 돌아요. 그라디언트 부스트 회기 쪽도 마지막에 모듈 기능 확인 요거 하나씩만 호출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마이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안에서 이제 모든 알고리즘을 다 돌려서 이제 최적의 모형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앙상블 기법 관련된 애들도 같이 출력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뺐어요. 그건 안 했어. 앙상블은 필요하면은 개별적으로 수행해서 비교를 하세요. 얘네들은 순전히 이게 기본 알고리즘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동화를 많이 걸어버리면은 함수 하나 호출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거니와 뒤에 이제 파이캐럿을 볼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알고리즘만 이제 사용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이클러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출발이 이제 개발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앞부분에서 봤었던 기본 알고리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적인 공식 부분은 빼고서 좀 그래도 좀 깐깐하게 챙겨드린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핑계는 자격증 시험 볼 때 좀 도움을 대주겠다 뭐 이런 핑계도 좀 있긴 했지만 원래
부상했었던 수업 과정은 그랬고요. 근데 뒷부분의 앙상블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원리를 깊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처음에 공부할 때 딕셔너리가 있다고 칩시다. A는 100, B는 200. 아니, 이거 말고 성적표가 있다고 칠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고 학생이 A, B, C, D가 있어요. 82, 73, 64, 85.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의 성적표를 딕셔너리로 정의해라. 그럼 B라는 학생의 성적도 딕셔너리로 정의하겠죠? C라는 학생도 딕셔너리로 정의하겠죠? D라는 학생의 점수도 딕셔너리로 정의하겠죠. 이거를 성적표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로 담아요. A, B, C, D. 자, 이거를 영어 점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은 반복문 돌면서 요 각각의 성적표에 대해서 반복문 돌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영어 점수 기준으로 뭐 퀵 정렬이건 버블 정렬이건 뭐 알고리즘을 택해서 이제 정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코딩 연습 많이 하셨죠. 어느 정도 그럼 돌아가는 원리는 이해하죠. 자, 그러면 뭐 영어. 자, 이거 내부 원리 설명해봐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거 원본 코드 본 적 있어요? 파이썬 내장 함수. 앞에 코딩 테스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대충 어떤 원리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걸 유추는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거 코딩 테스트 연습도 안 했으면 얘는 영어 점수 기준으로 정렬해서 리턴한다. 그게 다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거 솔트 함수 쓰는데 모르는 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걸 보고서 이거 봐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이거 안 보고 이거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자, 보면 좋겠지. 근데 굳이 안 봐도 큰 상관은 없다.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럼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건 모르건 신경 안 써. 아웃풋만 나오면 돼. 제가 인지하기에 선형회기, 로지스틱 회기, 그 다음에 그 밖에 봤었던 KNN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 알고리즘들은 여기에 해당을 해요. 이거는 약간 부스팅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충 어떤 원리로 돌아가겠구나라고 대충 어렴풋이 감은 잡을 수 있겠지만 굳이 깊게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프로그래밍 쪽이 굉장히 이런 게 심해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치면 파이썬이죠.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 밖에 기타 등등 많어. 순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은 변수가 뭐니, 조건문이 뭐니,
배열의 구조는 어떻고, 메모리가 어떻고, 참조는 어떻고, 뭐 이것저것 다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슬슬 이제 클래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점수를 놓기 시작을 해. 사실 클래스의 메모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서는 클래스를 깊게 얘기를 안 해요, 원래. 파이썬부터는 클래스 몰라도 그만이야, 진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모듈화 했던 게 클래스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만약에 이걸 내가 작정하고 짰으면 클래스부터 짰을 거야. 클래스 짜고 그 다음에 상속 구조 만들고 막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core.py를 다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거야. 제대로 짰으면. 그나마 최소한 맘먹고 한 1, 2주 정도 코드를 분석하면은 우리 수업 범위 안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레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종강하면은 아마 다 뜯어 고칠지도 몰라. 클래스 들먹이면서 이제 상속 구조 만들고 인터페이스 짜고 막 그렇게 해서.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 자, 여기를 이렇게 쭉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이제 기본 언어잖아요. 기초 언어. 실무에선 이거 1도 안 써.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프론트라고 하면은 리액트라고 하는 애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라고 하면은 노드.js,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애를 써요. 리액트도 실무에서 안 써. 넥스트라는 애를 써. 자, 웹 개발에 한정합시다. 파이썬. 얘는 스펠링이 잘 기억이 안 나. 장고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있고요. 플라스크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뜨는 패스트 API라는 애가 있고요. 요 다음 단계가 전에 보여줬던 거 그거 뭐지? 스트리밋? 네, 스트리밋이 요 다음 단계예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성되고 없어지고 그런 게 많은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고요. 뭐 PHP라고 하면은, PHP하고 얘는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는 요즘 안 쓰지. 라라벨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어요. 얘네들이 느낌이 어떻냐면은 약간 지금 우리가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사이클런 같은 느낌이야. 앞에서 배운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적용되긴 했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1도 알 수 없는 애들. 코드를 짜보기 전까지. 근데 실제로 이거 코딩하는 애들이 이거 안에 내부 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궁금해하지도 않아. 여기부터 그냥 다 암기야.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론을 통해서 아 얘가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유추해서 이해는 하지만 안에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요. 개발 쪽은 여기를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있어. 어차피 한 2, 3년 쓰면 버전 바뀌어서 또 새로 나올 텐데 뭐하러 공부해. 실제로 그러거든요. 부스팅 쪽이 최근 5년 동안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조만간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앞부분의 그 단일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책이라든 자격증 책도 좋고 아니면 전공서적도 좋고 앞에 좀 원리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진짜 압축된 요약본이야. 진짜 기준을 맞춘 거는 저거야. 여기 있는 내용만 외우면은 그래도 자격증 시험 가서 60점 이상을 넘기겠지. 라고 기준으로 맞춰서 만들었어, 진짜. ADSP 초점에 맞춰서.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스팅 쪽은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의를 안 했어요. 그쪽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뭐 부스팅 쪽은 진짜로 그렇게 너무 깊게 보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클 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XG랑
라이트 GPM 살펴보도록 합시다.